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관광학 개론을 담당한 박상현 교수입니다. 여러분들도 그 관광 좋아하시죠? 예, 저도 아주 무척 좋아합니다. 우리 국민의 소득이 자꾸 올라가고, 네, 또 국민들의 어떤 삶의 질에 대한 욕구도 높아지고, 또 국가에서도 관광이 하나의 그 전략 산업이 되다 보니까 관광에 대한 관심, 또 호기심, 또 이 관광에 대한 그 중요성 이런 것들이 그 날로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외국 사람들을 우리나라에서 아주 심심찮게 보게 되는데요. 저도 지하철을 타거나 또 명동에 한번 나가보면 이제는 뭐 영어, 일본어, 중국어 또 국적을 알 수 없는 그런 또 언어들 이런 것을 쉽게 듣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관광이 많이 발전을 했고요. 우리가 그렇게 소원하던 외래 관광객 1000만 명 시대를 돌파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그 관광 산업을 더욱더 육성시키기 위해서는 관광 정책이나 또 관광 그 개발, 또 관광 자원에 대한 어떤 그 전략 이런 것들을 잘 수립을 해야 될 텐데요. 이렇게 관광과 관련된 여러 분야를 공부하는 것이 바로 관광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가장 기초적인 과목이 우리가 배우게 될 관광학 개론이 되겠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한 학기 동안 이 과목을 통해서 관광과 관련된 여러 기업들, 또 산업들, 그다음에 또 관련 또 정책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은 관광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상에서 관광이나 혹은 여행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또 관광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선뜻 대답하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한 번은 제가 TV를 보고 있는데 거기에 그 어떤 여행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께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제대로 된 여행을 하지 않고 관광만 하고 돌아오는 경우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뭔가 이 여행과 관광이 그 다른 의미를 가진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그 관광은 좀 단체 여행, 패키지 여행, 또 여행사에서 함께 가는 이런 여행들을 주로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여행이라고 하면 마치 그 배낭여행처럼 자기가 스스로 모든 일정을 계획을 해서 가는 그런 여행을 또 구분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일상에서 사용되는 그러한 그 용어라면 우리 이 학문적인 용어로서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 1시간 동안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보시는 사진은요, 하나는 관광버스를 타고 단체 관광하는 베트남 여행을 했던 그런 사진이고요. 또 하나는 유레일 기차죠. 유레일 기차를 타고 유럽을 배낭여행하는 그런 학생들의 모습인데요. 뭐 관광이든 여행이든 떠날 수만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배울 내용의 학습 목차를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관광이란 뭘까? 관광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고요. 두 번째는 관광의 구조, 그래서 관광의 주체, 객체, 또 매체라는 측면에서 한번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관광의 분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고요. 여기에서는 관광 목적에 따라서 혹은 뭐 관광의 그 기간에 따라서 구분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이 어떻게 발전했는지, 세계의 관광은 어떻게 발전했는지, 또 우리나라의 관광은 어떻게 발전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관광이 주는 여러 가지 효과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또 마지막으로 이 관광학이라는 학문의 연구 영역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그 학습 목표는 첫 번째, 관광의 개념과 구조를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관광의 종류를 분류하고 또 발전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관광학의 연구 영역을 설명할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관광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관광의 구조를 관광 주체, 또 매체, 객체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요. 관광 주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관광객이죠. 그래서 그 관광객이 어떤 그 관광의 욕구를 가지고 또 그 관광 욕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자연을 향유하고 문화를 체험하고 싶은 그런 욕구를 가진 하나의 대상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우리가 얘기할 때 관광 수요자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 포함해서 관광 주체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관광 객체가 있어요. 이 관광 객체는 뭐냐면은 바로 그러한 관광객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대상, 즉 관광지죠. 그래서 산이라든가 바다, 박물관, 공연, 아니면 또 다른 시설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을 하고 바로 관광 공급자, 관광 공급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가운데에 있는 관광 매체는 바로 이러한 관광 주체와 객체, 다시 말해서 관광객과 관광지를 연결시켜주는 그러한 기능을 가진 바로 관광 기업이죠. 그래서 관광객을 관광지로 이동시켜주기도 하고 또 예약도 해주고 또 관광도 시켜주고 또 관광지를 안내해주고 이러한 역할까지 포함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광 구조가 관광 주체와 객체와 매체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세계 관광의 발전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대별로 나눠서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원시 시대, 이럴 때는 식량, 기후, 안전을 위한 이동이라고 볼 수 있죠. 사실은 이때를 관광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떤 지역을 이동한다라는 그냥 측면에서 우리가 공통점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식량 혹은 더 그 따뜻한 기후 혹은 더 안전한 곳 이런 곳을 이동하는 형태, 그것이 원시시대 때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 그리스 로마 시대 때는 귀족층을 중심으로 관광 형태가 시작이 됐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바로 성주라든가 부호, 승려, 기사라고 같은 특권층 중심의 관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리스 시대 때는 어떤 체육, 곧 올림픽이죠. 혹은 종교, 신전 참배와 같은 이런 형태의 관광이 많이 있었고, 로마 시대 때는 종교, 예술, 요양, 탐구, 식도락 이런 것들을 목적으로 한 여행이 상행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중세시대 때는 관광의 암흑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때는 전쟁도 많고 또 종교적인 억압도 많고 이러던 시대라서 다들 관광보다는 일단은 먹고 사는 게, 살아남는 게 더 중요한 시대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관광이 활성화되지 못했던 그런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르네상스 시대, 이때 바로 대여행 시대가 펼쳐졌는데요. 이때 말하는 대여행 시대, 그랜투어라고 하는 것은 특히 이제 그 영국에서 귀족 자녀들을 다른 유럽 지역에 여행시키는 거, 이런 것들을 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귀족 자녀들이 견문을 넓힘으로 해서 견문이 넓혀진 바로 그 사람들을 국가 요직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을 아는 사람들한테 국가의 요직을 주는 거지, 세상도 모르는 우물한 개구리에게는 그런 요직을 맡길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는 것이고요. 그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화랑도 마찬가지고, 또 현재 우리나라의 많은 그 대학생들의 배낭여행, 이것도 포함되고요. 또 우리 한양사이버대학교의 해외문화탐방, 혹은 또 우리 관광학과의 국내 답사, 이런 것들도 다 같은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세기에 내려와서는 이제 드디어 관광 산업이 하나의 어떤 상업적인 대중관광 시대를 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어떤 특권층에 의한 여행이었지만 이제는 일반 사람들도 여행하는 그런 시대가 되겠죠. 기점이 바로 1841년 토마스 쿡이라고 하는 사람이 단체 여행을 처음 조직을 하고 또 여행사를 등장시켰는데, 이때부터 바로 대중관광 시대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세기에 들어와서는 전반기는 어때요? 또 전쟁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또 공황, 이것도 이런 공황 사태도 일어나게 되고, 바로 이런 세계대전과 경제공황으로 인해서 여행이 굉장히 또 위축이 됩니다. 그중 후반기에 들어와서는 교통기술의 발달, 또 소득 증대, 여가시간 증대, 그리고 또 냉전 시대의 종식, 개방화, 이런 것들로 해서 그야말로 활발한 그런 대중 관광 시대가 펼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마 21세기에는 어떻습니까? 21세기에는 바로 대한관광, 복지관광, 체험관광, 개인관광의 시대가 됐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버스를 타고 하는 그런 대중관광 시대가 아니라 어떤 개인의, 혹은 또 일반 사람들 외에도 소외층, 이런 그 사람들까지도 포함하는 그러한 여행들이 바로 21세기의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운 내용을 같이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관광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했었는데요. 우리가 많은 얘기를 다루긴 했지만 여기에서 이렇게 요약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관광이라는 용어는 주역의 관국지광에서 유래되었으며 타국의 훌륭한 문물, 풍속, 제도 등을 시찰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관광 구조에 대해서 배웠었죠. 관광 주체, 객체, 관광 매체, 이렇게 세 개의 구성으로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배웠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관광의 어떤 분류에 대해서 얘기했었는데 거주 국가와 관광지의 위치에 따라서 분류도 해봤고 또 관광 목적에 따라서 또 여행 기간에 따라서도 분류를 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의 발전 단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었죠. 첫 번째는 세계 관광에 대해서 얘기했었는데 초기에는 어때요? 특권층 위주로 시행이 되다가 19세기에 대중관광이 시작이 됐고 20세기 들어서 교통기술의 발달, 소득 증대, 그 다음에 개방화 등으로 인해서 대중화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한국 관광은 1950년대에는 유교동맹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런 것을 우리가 딛고 일어나서 꾸준히 성장을 했고 2005년 해외 관광객 1000만 명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에 처음으로 우리나라 외래 관광객이 1000만 명이 돌파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관광학과 관련된 연구 분야에 대해서 살펴봤었는데요. 관광학은 관광정책, 관광자원, 관광개발, 관광산업, 관광자 등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했고요. 이와 관련된 학문은 사회학, 지리학 등 여러 학문들이 종합적으로 관련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1시간 동안 그 관광의 개념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셨는데요. 요 다음 프레임에 그 복습 문제가 있어요. 이것도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복습 문제에서 여러분 중간고사, 기말고사 문제들이 나올 거고요. 복습 문제를 그대로 낼 때도 있고 또 약간 변형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문제들도 바로 이 복습 문제하고 똑같은 유형으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잊지 말고 한번 풀어보시면서 오늘 수업한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1시간 동안 그 관광의 개념에 대해서 배우셨고 다음 시간에는 관광의 동향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